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입사원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퍼슨 부의장, 버냉키 형님, 리스펙, 캐롤라인 레빗 이 방에서 들은 가장 큰 박수 소리, 로키드 마틴, GE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하늘 날다입니다. 자, 이번 주에 그 연방준비제도 그 이사회 구성원들의 그 연설 및 토론이 거의 매일 있거든요, 지금. 자, 일단 첫 번째로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의장은 한 명이고 부의장 두 명이죠. 그 학교로 따지면 된다고 했죠. 학급 회장이 있고 학급 부회장이 두 명 있는데 이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말 그대로 그 파월 의장의 다음 2인자인 부의장이고 또 부의장이 하나 더 있죠. 금융감독 부의장이 있었죠. 연방준비은행 제도 그 은행들을 연방준비 은행들을 감독하는 그 뭐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이런 사람, 그게 이제 마이클 바 이사의 임원이자 그 금융감독 부의장이었는데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 자진 사퇴했고, 물론 이사회 임기는 한 치 앞 뭐 계속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다. 그 이사회 임원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임기가 너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우먼 이사가 임명이 됐죠. 보우먼 원래 이사였는데 금융감독 부의장. 그러니까 부의장, 금융감독 부의장하고 부의장, 파월 의장까지 이런 직책이고 다 이 의장 한 명, 부의장 두 명도 다 이사의 멤버예요. 그렇죠? 7인의 이사의 멤버잖아요. 그중에 이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직책을 맡지 않고 그냥 이사가 있는 것이죠.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그만두더라도 이사의 임기는 계속됩니다.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도 금융감독 부의장을 내놨지만 이사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직책을 그냥 보우먼 이사에게 넘겨준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의장 다음에 2인자인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연설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랑 토론을 합니다.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퍼슨 부의장 연설한 거 지금 연준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자, 이 지금 일단 성향 볼까요? 파월 의장,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12개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유일하게 영구 투표권자죠. 뉴욕이 가장 크기 때문에 돈 많아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립 제퍼슨 부의장. 자, 이 세 명이 다 흑백으로 되어 있죠. 중립입니다. 이른바 올빼미파예요. 매파랑 비둘기파가 있고 올빼미파가 있잖아요. 올빼미파는 눈알을 양쪽으로 굴리면서 똑똑하게, 현명하게, 와이즈하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립을 지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제퍼슨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2월 19일 날 정책 금리를 조정하기 전에 우리는 천천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하겠다는 거죠. 파월 의장하고 제퍼슨 부의장의 의견은 일치합니다. 나머지 한 명 금융감독 부의장 보우먼 이사는 뭡니까? 그분은 대표적인 매파잖아요. 그런데 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그 매파를 안 쳤을까요? 매파는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통제하는 쪽에 방점을 찍는, 중요도를 두는 쪽이잖아요. 금융 감독에 있어서는 비둘기적인 측면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은행 감독하는 데 있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주고 은행을 대출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보우먼 이사를 임명한 겁니다. 보우먼 이사를 금감독 부의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보우먼 이사는 고맙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준이라고 불리우는, 그렇죠? 이 연준이라고 불리우는 게 사실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요? 이 제퍼슨 부의장의 이 연설을 지금 보기 전에 이 연준의 어떤 시스템의 그 이중 책무, 파월 의장도 맨날 이중 책무를 말하고 모든 연준 이사의 멤버가 나와서 연설할 때 항상 이중 임무, 이분도 말해요. 이중 임무,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잊는다면 사실 잔려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독립성을 보증해준다지만 저렇게 이중 임무를 잊고 저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한다? 잔려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임무를 항상 저렇게 되뇌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연준의 이중 임무는 뭡니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죠. 이 이중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금리라는 카드를 쓰는 것이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최대 고용 쪽보다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쪽에 중점을 두는 쪽이 매파이고, 그 다음에 비둘기파는
이 물가 안정보다는 물가가 조금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최대 고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비둘기파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흑백을 봤듯이 올빼미파, 이렇게 매파와 비둘기파와 올빼미파가 버무려져 가지고 금리라는 카드를 활용하여 인상 인하, 동결 이런 결정을 계속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연준의 이중 책무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집단, 시스템, 이게 바로 연준입니다. 그리고 필립 제퍼슨 부의장은 아까 말한 대로 2인자이고 의장 다음에, 그리고 지금 저깁니다. 올빼미파라고 말씀드렸죠. 중립이라고. 자, 경제적 이동성과 이중 임무라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연방주민은행 경제 모빌리티 서밋에 참여해서 했고요. 이렇게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지금 스케줄이 쫙 나와 있고요. 미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연설을 했죠. 자, 4월 22일 경제적 이동성과 이중 임무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버냉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제퍼슨 부의장 버냉키 형님 리스펙이라고 한 것이죠. 자, 버냉키 거의 역사의 한 획을 그신 분이죠. 그렇죠? 폴 볼커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으려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유명하신 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완전 매파겠죠. 결과론적으로. 그다음에 버냉키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비둘기파. 그렇죠? 헬리콥터 버냉키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돈을 왕창 뿌리면서 달러를 마구 뿌려가지고 금융위기를 넘겼던. 그렇죠? 그분의 명언을 공유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기회의 평등은 분명히 우리의 공정성에 호소하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개인과 경제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중 의무 맨날 강조하죠. 연준의 이중 의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그것을 연준이 열심히 만약에 하려고 노력을 하면 과연 경제적 이동성이 촉진될 것인가? 우리가 흔히 지금 뉴스나 신문에서 보시는 그 경제적 사다리입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젊은이들 혹은 20대 뭐 중반 30대 초반까지 계속 그 윗세대들을 욕하면서 사다리를 끊어버렸다 하는 그 사다리랑 이 사다리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지금 20, 30대들하고 5, 60대, 뭐 60대 이상하고 완전 갈라진 결정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경제적인 부분으로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60대 이상은 이미 뭐 부동산을 통해서 사다리를 타고 혼자 다 천국으로 가버렸고 버스를 타고 떠나버렸고 거기서 사다리를 딱 끊어버리니까 이제 20, 30대는 갈 곳이 없다는 지금 그 불만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경제적 사다리 그게 뭐 남자 여자 그 여성 남성 성별끼리도 있을 것이고 저학력자 고학력자끼리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세대별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연준이 뭐 연준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게 경제적 사다리를 이어주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연준의 이중 의무를 했을 때 경제적 사다리가 튼튼하게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지금 뭐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그 파월 의장처럼 지금 뉴스에 나올 것처럼 트럼프한테 공격당한 것처럼 트럼프한테 공격을 한 것처럼 기사가 쓰여지게끔 한 발언은 없었어요. 파월 의장은 의도한 바는 모르겠으나 지금 파월 의장의 한 발언 때문에 이 트럼프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견해에 피력하지 말라고. 아니 자기가 임명해놓고 공화당에서 이 상원에서 통과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견해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한 얘기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뭐 크다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을 기사는 쓰이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자, 이 지금 고졸부터 뭐 대졸 그리고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육에 대한 실업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초록색이 제일 저학력자예요. 근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 지금 2025년도에 들어서가지고 실업률이 다 안정이 됐는데 문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준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걸 봤더니 고졸이던 대졸이던 실업률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연준의 이중 책무 기억하시죠?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이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인데 실업률은 뭐에 관계된 겁니까? 최대 고용에 관계된 거죠. 최대 고용을 하려면 자연 실업률 빼고는 다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업률이 저렇게 낮아졌는 데다가
학력에 따른 차이도 없을 만큼 실업률이 다 골고루 좋아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고등학교 교육 학비가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고등학교 학비가 차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학비가 지금 저기에 따라서 생활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대학교들을 졸업하고 여러 대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고졸 다 나가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연준의 의무에는 경제적 사다리에 대한 의무는 없는데, 우리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저렇게 고졸 그리고 고등학교 학비 이런 거에 따라서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건 고졸을 잡건 사회에 나와서 별로 차이가 없을 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경제적 사다리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캐롤라인 랩이 이 방에서 들은 가장 큰 박수 소리. 자, 어제 이제 중요한 또 키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자, 일단 트럼프의 일정들이 나왔죠. 일단 교황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고요. 바티칸으로 가죠, 로마. 그다음에 중동에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방문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노르웨이 총리가 이제 실무 방문을 하죠. 벌써 13번째 국가 원수 방문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효과에 대한 기사나 뭐 자료들 다 첨부해서 또 정책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트럼프 효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책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여기서는 사실 국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아예 못 들어온다. 99%가 막혀 있다는 거. 그게 실린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세 때문에 일어난 일들 또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로이터에서 나온 것들 다 첨부를 했고요. 로슈가 투자를 결정했다. 그다음에 리제네론도 투자를 결정했다. 자, 지금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이런 투자를 많이 결정했다는 것들. 뭐 미국인들이 의약품을 싸게 뭐 지금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인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거. 이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사실 이 지금 옆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런 차림의 이분들도 이제 나오죠. 여기에 항상 맨날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들이죠. 뉴 미디어. 무슨 유튜브를 운영한다던가 틱톡을 운영한다던가 뭐 지금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레거시 미디어 분들 말고도 한 명씩 이렇게 모셔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날카롭게 굉장히 주고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왜 지금 들은 박수 소리 중에 가장 크다고 했냐면 44년 동안 취재 기자로 지금 멜리사 영이라는 분이 여기서 활약을 하시다가 44년 만에 은퇴를 한다고 했더니 전부 다 박수를 치길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내가 이 방에 온 뒤로 가장 큰 박수 소리다 하면서 다 좌중들이 웃었습니다. 자, 이런 약간 부드러운 분위기로 전환하는 것들이 날카롭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조금 부드러운 그 분위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은퇴 생활을 즐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34개국가 전체 무역팀 회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스피드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트럼프 스피드로 하고 있으니 굉장히 빠른 스피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 트럼프랑 방금 얘기를 하고 지금 바로 들어왔다. 벌써 100개국 이상에서 거래를 원하는 18개의 제안이 있었고 중국과 거래를 위한 무대를 미리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 얘기 또 나왔죠. 공이 중국에 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 시리즈를 이어서 공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답니다. 과연 이게 중국이 공을 던졌다는 얘기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의미는 아닌다고 했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눈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 과자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로버트 케네디가 지금 식용색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또 나왔죠. 이제 연준에 패드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믿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말할 의무가 있다. 말할 수 있다. 패드와 파월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월은 지금 정치적인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이 얘기가 있습니다. 패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자율이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돈을 싸게 빌리는데 왜 안 낮추느냐. 인플레이션은 아예 없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케빈 해시드 뒤에 사람하고 패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계속 당파적 이유로 하고 있다. 파월은 나는 지금 이중 책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보는 눈은 틀립니다. 지금 당파적인 이유로. 뭐 어떤 당파를 얘기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러에 대한 때 얘기했죠. 달러 가치가 최근에 폭락을 하면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대통령은 세계의 기축통화로 아직도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구의 날이라고 모두 축하한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트루스 소식을 어제 올렸던 거 보여드렸죠. 태평양에 중국 쓰레기들 모여드는 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진실을 지금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된다. 중국이 쓰레기를 다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완전 꽉꽉 찼는데요. 장전에 버라이즌, GE 에어로스페이스, 뭐 다나허 이렇게 쭉 있었고요. 지금 장 끝나고 인투디버 서지컬하고 테슬라 이런 거 실적 발표 이제 곧 나오고 있습니다. SAP도 중요하죠. 지금 독일의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이게 ADR로 상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하고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 지금 17.9 빌리언 달러로 플러스 4% 매출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플러스 11% 증가, 딜루이트 EPS 14%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17% 증가. 아주 좋군요. 47, 뭐 F-47을 지금 사실은 보잉에 뺏겨서 로키드 마틴은 좀 위기다 했는데 실적 좋아요, 지금. 자, 그렇죠? 항공 분야 플러스 3%, 미사일 분야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플러스 13%, 헬리콥터 포함한 로터리 부분이 6%, 공간 스페이스 우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났습니다. 아주 골고루 지금 되어 있는데 결국에 항공이랑 미사일 그리고 로터리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죠. 7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드캐리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실적이 좋은 것도 어닝 서프라이즈여야겠죠. 일단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17.78 빌리언이 예상이었는데 17.96 빌리언 나왔고요. 어닝도 서프라이즈입니다. 6.34달러 예상이었는데 7.28달러 나왔습니다. 다 서프라이즈였어요. 로키드 마틴 실적 좋았고, 자, 일단 이 지금 고점 추세선 넘어서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주봉에서는 이 50주선을 돌파를 시켜야지 이제 조금 그 다시 상승에 복귀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월봉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저점 매수 타이밍이죠. 자, 50개월 선에서 항상 지지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50개월 선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13년부터 무려 12년짜리입니다. 12년 동안 50개월 선 깬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가 매수 타이밍이죠.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GE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1% 증가해서 9.9 빌리언 달러. 그다음에 지금 이익은 13% 증가해서 2.2 빌리언 달러. 주당 순이익도 플러스 16%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주자 무려 플러스 60%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실적이 나왔죠. 상업용 엔진도 만들고 방산 부분도 있습니다. 상업용 엔진이 70% 더 많죠. 이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회사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잘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쇼크 서프라이즈죠. 9.05가 예상됐는데 9 빌리언 달러가 나와서 조금 낮게 나왔고요. 야, 영업이익은 굉장히 순이익은 좋게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주당 순이익이 1.27달러 예상됐는데 1.49달러로 16.96%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실적이 좋죠. 지금 방산 항공 쪽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저점 추세선 밑에서 올라와 있고 21선에서 부딪혔네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50주선에 지금 다 있는 모습인데 50주선이 지금 2023년 이전에 바로 올라온 뒤에 아직까지 깨진 적이 없죠. 이때 한번 깨졌네요. 몇 주 전에.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오, 엄청난 시세죠. 2022년에 이게 60달러 수준이었는데 200달러까지 그냥 바로 직행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내려오고 있지만 내려온 저점이 어디입니까? 2016년, 17년의 고점. 그렇죠? 여기죠. 여기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20개월 선도 따라오고 있는 곳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기술적인 아주 지지선이 많은 부분에 지금 도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로키드 마틴 GE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살짝 봤고요.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도 지금 중요한 거 많죠. 지금 인투디브 서지컬 이런 것도 나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줄 매드평입니다. 아까 지구의 날을 축하하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성명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만들어봤습니다. 지구의 날은 단 하루지만 중국, 미국에게 남은 것은 지구전의 나날들.